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무료 추천주가 나가야죠. 저번주에 제가 기아차를 무료 추천주로 드렸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대도 않는 소리도 막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자고.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추천했던 종목들이 2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떠들란 말이야. 그냥 자기 생각만 해서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들어대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제 영상 내가 이렇게 시간 써가면서 이거 만들어갖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베풀어준다고 고생 해갖고 이렇게 노력해서 그런 소리나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어차피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무료 카페 만들고 이런 영상 만들고 나한테 뭐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이거 내가 해갖고 뭐 광고 봐달라 그래갖고 광고비 한 달에 들어와봐야 30만원 40만원 들어오는 거, 나가서 고기 한번 사 먹으면 없는 거, 그런 거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나의 바람직한 이런 데이터들을 장기적으로 쌓아가서 나의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영상도 제작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서 한번 보자고. 내 말이 맞나? 그때 떠들어댄 당신들 말이 맞나? 댓글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약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군당 홀딩스 우리 커뮤니티, 유료 커뮤니티에서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매매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자리가 많이 좋은 자리가 그래도 와 있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거 보니까 1분기 실적을 보니까 1분기에도 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네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1분기에 200억. 이거 억 맞지? 아무튼 이렇게 벌었고, 뭐 부채도 되게 없고,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종목이야. 그냥 무조건 담아놓으면 돈이 되는 종목.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 제약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중에 좀 이제 우량주로 해서 들고 나온 거고요. 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이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영업이익률이 내려놨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늘었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은 줄었어. 그러면 매출은 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전년도보다 매년 확정수익 보는 거, 내가 순이익 보는 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뭐 인건비라든가 뭐가 이게 껴있는 게 굉장히 판관비든지 뭐가 많이 들어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수익도, 순수익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보면 어차피 이제 애들은 안 나.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4차 산업으로.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지 않아요. 그럼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있는 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들한테 돈을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려줄 거 아니에요. 나눠서 물려주고 하면 그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부의 재분배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인구수는 계속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로 봤을 때 지금 인간들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고, 인간들이 공급 포화가 되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공급 포화가 되면 자연을 해치고, 또 땅덩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이 계속 증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덩이가 계속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후대한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또 이제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보면 제약이나 이제 우리가 아프면 약도 사 먹어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데 많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바이오나 제약 이런 쪽은 뭐 몇 년 하고 끝날 그럴 섹터가 아니에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종목은 내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게 하고 ROE가 이제 성장률이라 그랬죠. 보면 영업이익률보다 높아져 있는 구간이 무조건 좋은 거라 그랬어요. 보면 2014년 15년도에는 어때요? 영업이익률보다 ROE가 아래 구간에 있죠. 더 낮잖아, 영업이익률보다 ROE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평가돼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ROE가 올라갔어.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기업가치 시가총액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총이 올라가는 거야. 영업이익률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PBR도 보면 PBR이 1배, 청산가치가 1배면 거의 똔똔이라 그랬죠. 이제 드디어 이제 적정가치를 찾았어요.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종목이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제 가치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버블이 다시 끼든가, 아니면 돈을 계속 많이 버는데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점점 저평가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안 오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매력이 더 커지는 그런 종목이란 소리고. 자, 배당도 그냥 한 2%,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줘요. 가치주는 무조건 배당이 은행금리보다 2배 이상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 볼 수가 있고. 자, 흑자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 있다. 왜 바닥이냐? 이거는 나만의 분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고 이런 것들로 만족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매매해서 이런 거 데이터 몇 개만 정리해놓고 그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도 돈 많이 받고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고마워하라고. 뭐 이것저것 다 베껴가려고 그러지 말고. 자, PBR은 이제 0.9배, 성장성 우수하고 성장주지만 우량한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저축하기에 매우 좋은 종목이다. 저도 요즘 이제 종근당 홀딩스, 이제 종근당 이쪽 섹터, 이제 제약 쪽에서 이 종목은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할 종목들이라, 약국가도 웬만하면 종근당 거 사먹으려고 비슷한 거 있으면 비타민이고 뭐고 그러려고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때요?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의 차이야, 그릇의 차이. 내가 무언가 득을 보고 있어. 그럼 돌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 돈만큼 이 기업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와야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농심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라면 여러 가지 있어도 농심 거 사 먹으라고. 라면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한 맛이잖아. 내가 오리온을 좋아한다. 그럼 삼분칼에 사 먹으라고. 오리온 주식으로 돈 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다 결합이 되어 있어야 기업이고 또 우리 투자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매년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6월달에 한국전력을 추천주로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어가는데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 우리가 전기세 내서 거기에서 수익 보는, 우리가 전기세를 5만원을 내면 그 5만원의 4%, 5만원의 4%면 얼마야? 2,000원이잖아요. 내가 5만원 내는 거 2,000원은 외국인들한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자산이 증식되면서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나라 전체가 주식 투자를 올바로 접근을 해야 경제인식이 그렇게 무장이 돼, 서민들이 경제인식이 무장이 돼야 국가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고 있어요. 이제 곰곰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자, 기본적인 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길게 했어요. 하락을 이렇게 길게 하다가 자, 상승 각도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락 완만하게 나오면서 60일 이평선을 21일 평선에 돌파하고 21일 평선 아래 들어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매수 포지션이다.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다 이런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법 같은 것들도 다 까놨다고. 다 이렇게 매매를 하라고 다 까놨다고. 근데 보면은, 무료 카페 같은 데서, 계좌 상담 해주는 거 그런 거 보면, 기가 안 차, 진짜 기가 차죠, 진짜. 종목들 뭐 보유하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 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은 거야. 매매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죄다 꼭지에다 갖다 물어가지고, 다 박살나 있고.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영상 보고 제가 추천주 드리는 거 보고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자, 그렇게 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전고점이 지금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각도가 어때요? 딱 보니까 상승각도 하락각도 이거 모르겠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하락각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완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슈팅이 나오든가 기간 조정이 좀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하방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하고 하면서 이 밑에서 좀 더 겼다가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눌림목 주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정배열로 돌려놨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지금 자리 부근에서 이제 포지션을 취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지. 항상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썩은 종목을 만약에 추천주로 드린다 그래도요. 그 종목으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매매만 잘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먼저 안 해놓고 이런 걸 먼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이거는 싸지면 싸지고 지금에서 만약 30% 빠졌다. 50% 빠졌다. 지금 구간에서. 돈을 이렇게 벌고 계속 이렇게 벌고 이런 실적이 유지되는데 만약 50%가 빠졌다. 그럼 집 팔아서 사야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거. 차트 보고 선 그리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 공부하는 건 그 다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게 우선되면 안 돼요. 항상 기업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추세선 이탈시. 자, 추세선을 제가 그려놨죠. 지금 이 구간에 딱 맞고 지금 빨간 게 지금 양봉 하나 딱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수익폭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쌓아가고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거를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줘버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오래 걸린다. 그럼 기다려야지. 투자는 항상 기다리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그려놓은 추세선을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투매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는 그런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비중 확대를 하면 되고요. 2% 이상 음봉마다 추가 매수, 그리고 3% 이상 양봉마다 분할 매도. 예를 들어서 3분할, 5분할, 10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분할 비중을 정한다 그러면 그 비중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보자. 그러면 추세고 뭐고 하나도 볼 수가 없이 기본적인 분석만 끝났으면 그냥 음봉 나올 때마다 사고 양봉 나올 때마다 비중 좀씩 줄이고 다시 음봉 나올 때마다 사고 이렇게 해도 수익을 쌓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누적 수익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장기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하는 사람들은 뭐 돈이 작잖아요. 일정금이 모일 때까지 그냥 계속 모으세요. 제가 추천주 드리는 것들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내 자산은 배, 또 그의 배, 또 그의 배의 배 이렇게 복리로 늘어가는 걸 이제 2년, 3년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심리적 분석, 단기 수급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주에 계속 했었죠. 커뮤니티 영상으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걸 보셔야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2달 전 거 단기 수급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5월 7일부터 6월 7일, 오늘 7월 7일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기관이 수급 주체네. 기관이 수급 주체고 수급이 혼조세다. 자, 최근 한 달 수급을 이제 대입을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한 달 수급, 이번 달 수급 보니까 6월 7일부터 7월 7일 오늘까지 기관 수급이 기관이 수급 주체하는데 개인 수급 주체로 바뀌었다.
야, 그럼 지금 하락하는 중이네? 야, 주가가 딱 빠지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 갖다 내다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받아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왜? 꼭지에 물렸으니까. 개인들은 꼭지에 물려갖고 물 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좋은 자리에 사지 않아요, 개미들은. 항상 꼭지에 산다고. 우리 무료 카페에서 제가 계좌 상담 하는 것만 봐도 알죠? 전부 다 꼭지에 진입하잖아요. 계좌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자리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다 꼭지에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뉴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니까 그래요. 자, 보면, 개인이 한 달 동안 6,773, 이게 100만 단인가? 얼마 단인가 모르겠네. 100만 단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자, 67억을 뭐 샀고요. 개인이. 외국인이 16억 팔았고. 자, 기관이 56억 팔았어요. 그러면서 합계를 딱 해보니까, 5억 3,600만원이 지금,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죠. 그럼 이런 수급들이 개선되는 상황에, 그런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진입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은 올라가고, 수익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보자. 심리적 분석이 수급 분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명분은 만들어야 돼. 기본적 분석도 이렇게 간단하게는 해줘야 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심리 분석도 수급 분석은 이 정도는 해주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뉴스에서, 야, 삼성전자 지금 뭐 해갖고 애플이랑 뭐, 아마존 어디 다 합한 거보다 돈 많이 벌었대더라. 삼성전자 갖다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미 삼성전자 그 실적은 이미 옛날부터 6개월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올랐어? 2015년도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저기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뭐 올해까지는 이렇게 이어지겠죠. 주가가 지금 240만원인데, 400만원, 500만원까지 단기간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2년, 3년 갖고 가면 이런 종목들은 100%, 200% 나와요. 최소 50% 수익은 나온다고. 이제 보자고요. 2년 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수급 분석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자, 심리적인 분석, 이런 기본적인 것들 3개 정도는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료 커뮤니티에서 이제 실제 매매 포지션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종군당 홀딩스로 이미 누적 수익을 18.5% 정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제 일지죠? 이날 이거 다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5월 16일날 1비중 들어가고요. 18일날 2비중 채우고, 24일날, 처음에 샀던 거, 두 번째 샀던 거 팔고, 26일날,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이거 첫 번째 샀던 거 팔고, 그러고 나서 그날, 팔자마자 이제 밀렸어요. 밀려갖고, 그날 또 샀어. 지금 밀려갖고 지지선에 딱 닿아서 또 샀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한 5일 있다가, 또 매도하니까 어때요? 더 갔죠. 더 갔는데, 이게 꼭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 아닌데. 저항 때 딱 그려보니까 거기 닿았는데, 그럼 일단 매도 해놓은 거예요. 매도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자리, 또 다른 종목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종목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분석하면서. 쳐다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어때요? 이때 매도한 다음에 한 달이 걸렸어요. 지금 자리 오는 데까지. 여기에서 이제 한 달이 더 걸릴지 2달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거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포지션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다시 진입을 하려고.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거 18.56%, 누적 수익률 1.9%, 8.7%, 7.8% 수익 본 거 이거 다 더하면 18.56%라고.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유료 커뮤니티에서는요, 이게 매매를 하는 종목을 한번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해줄 때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닥 구간부터. 자, 처음 차트를 보면, 원래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너무 자리가 좋아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간 거고요. 원래는 매매를 이런 구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부터. 이런 구간부터 해서 여기까지 누적 수익을 쌓았으면 한 4, 50% 쌓았을 거 아니에요. 한 6달 동안 한 4, 50% 수익을 쌓았을 거라고, 누적 수익을. 근데, 이때부터 포지션을 이렇게 짧게 잡고 가서 한 달, 두 달밖에 매매를 못하니까 어때요? 18%밖에 누적 수익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역배열 구간에서 바닥을 미리 잡아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고 들어간다고. 왜냐면 올라가는 구간에는 이제 팔고 나오면 더 비싸게 사야 돼, 계속. 이게 계속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 비슷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적 수익을 이렇게 쌓았다고도 만약에 주가가 튀어갖고 이게 20만원, 30만원 가버린다. 뭐 15만원 가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매매했던 것만 놔두고 얘 15만원에서 100만원이 갈 거라 그래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못 잡은 종목은 쳐다보진 않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대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배열 굴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는 포지션들이 거의 마지막 포지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천주로 들고 나온 거고요. 제약주들이 지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눌린 종목들이 많아요.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군당 홀딩스가 굉장히 좋으니까 제약주를 이것저것 내가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보지 말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못하겠다, 스스로 못하겠다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잘할 자신이 없다. 그럼 우리 커뮤니티 들어와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매일 전화해서 포지션 주고 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일당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종군당 홀딩스. 자, 성장주 개념이고요. 계좌 자금 10%까지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3분할 매매. 그러니까 한 번에 살 때 뭐 10%를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내려오면 어떻게 해? 더 살 수가 없잖아요. 봐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한 걸 봐도 처음에 샀죠. 더 내려왔어. 더 좋은 자리가 왔어. 근데 어떻게 돈이 없으면 사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비중을 나눠서 최소한 3분할. 5분할이면 더 좋고 10분할이면 더 줘요. 자금력에 따라서 그렇게 분할을 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리스크가 없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축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종잣돈이 없어. 그래서 매매라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8만원 아래 구간에 2% 음봉 때마다 그냥 사세요. 그냥 2% 음봉 때마다 그냥 사서 모아서 내가 목표한 금액이 모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하세요.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왜? 매매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2% 음봉 때마다 8만원 종군당 홀딩스 8만원 딱 써서 핸드폰에 딱 저장해놓고 8만원 밑에 구간에 한번 열어봤는데 2% 밑에 있다. 그냥 사는 거야. 오늘 또 2% 음봉이 나왔다. 그냥 사는 거야. 그럼 8만원 넘어갔다.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8만원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제 또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축은. 매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축은. 왜냐하면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500만원, 1000만원의 종잣돈도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주식으로 해라.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좌자금 10%를 최소 3분할로 책정을 해서 쪼개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 운영을 하든지 매집을 해서 중장기 보유를 하든지 이건 자기 성향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기다림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진입 시점이 안 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럼 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놔. 그래갖고 이 자리쯤 오면은 진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질 않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눌려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면 무조건 쫄딱 망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려는, 뭔가, 그런 심리가 생기고 할 때쯤이면 이미 딴 사람들은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왜?
뉴스가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유료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지금 거의 뭐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6월달에 좀 장이 찌글찌글했고 7월달에도 지금 이번 주는 일단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사면 주가는 빠지는 거야. 조정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있어.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주식을 사려고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수급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로 개인이 만약 수급이 들어왔다 꼭지에서 그러면은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데 우리는 현금 비중 20% 갖고 있는 거 투입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흘리고 있는 거지. 이런 장을 이제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횡보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쉬어가는 장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더디면 수익을 쌓아가는 건 당연히 더 더디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이런 장들도 다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혼자는 마인드 관리를 못 하시는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원분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코멘트도 거의 매일 드리고 리딩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맞게 리딩을 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또 매매를 어느 정도 해서 처음에 그래서 2월달에 2월 20일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종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 생기면 그냥 계속 팔았어요. 왜? 계속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 그 재미를 느끼게 해주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내하는 그 기다림에 그 기간을 견디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이랑 매매를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를 하고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던 거나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거나 수익 측면에서 보면은 뭐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매매한 게 더 낫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2월 20일 날 그때 샀던 종목도 그냥 딱 사서 그냥 매매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오히려 우리가 매매했던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 상황에 따라. 주식은 전체 계좌 비중만 잘 나누면 돼요. 현금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적 수익, 예를 들어서 계좌가 따블이 나고 따따블이 난 상황이 아니면 현금 20% 30%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 왔을 때 살려고. 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100% 다 사버리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고, 개미들이 항상 망하는 이유는 주식을 항상 100%로 갖고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매매가 조금 못하고 뭐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추격 매수 좀 하면 어때.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살 수가 있잖아요. 물타기가 아니고 비중을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계획에 맞춰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 유료 커뮤니티는 이렇게 정보 교류가 돼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하고 경험을 쌓아가려고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계속 해드리고 내 경험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일반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유료 커뮤니티 회원이 만약에 1년 만에 1년 있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일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10년 20년 그냥 시장에서 허송세월 보낸 사람들하고 붙으면요, 우리 회원분들이 무조건 이겨요. 지금 3개월만 있던 회원분들도 안 돼요. 10년 20년 이거 매매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투기꾼이 10년 동안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냥 손실나고 수익도 얼마 보도 못했어. 10년 정도 만약 운영을 했으면 계좌 자산이 못해도 한 30배 50배는 늘어 있어야죠. 내가 1000만원 갖고 있었으면 한 30억 50억은 만들었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0억 50억은 좀 너무 심했다. 30억 50억이 아니고 한 2억에서 5억은 만들었어야지, 최소.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딱 보면 5천만원 1억 갖고 시작해갖고 10년 지나면 1,000만원 들고 매매한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제 단타꾼 흉내 좀 낼 줄 알아요. 이제 차트도 볼 줄 알고. 한 5년 10년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20년 있어도 맨날 1,000만원 갖고 놀아야 돼요. 답이 없다고. 투자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을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요. 뭐 기법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철학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기법이라든가 기법이란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제 경험이라든가 그런 상황의 대처 능력, 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같이 매매를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깨지면서 배워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추천한 종목 예를 들어 100개 중에 1개가 예를 들어 상장 폐지가 당했어.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00% 가고 1000% 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그걸 비난을 받아야 되나? 스스로 관리를 못한 스스로의 책임이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추천주 주고 이거 못한다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지.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거 가지고만 매매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제 막 악플 달고 댓글 달고 다 좋다 이거예요. 싫어요 누르고 좋아.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아. 다 다를 수 있지. 근데 내가 참 답답한 거는 개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 좀 아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짬밥 좀 대고 뭐 되는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이 뭔가 데이터 근거로 해갖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하고 가야지. 그리고 또 나도 배움이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가 없잖아. 그냥 비난하는 거야. 그냥 배 아파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현재 위치가 어딘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드리는 기법이고 뭐고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의 운영 원칙이나 스타일이 다 달라고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장이 좀 쉬어가고 있죠. 이렇게 쉬어간다고 계좌가 빵꾸 난다고 마인드가 요동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매매 패턴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걸 이제 스스로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보유주식을 일괄 매도하고요.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뭐하고 해도 스스로 관리가 안 되면 말짱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까놓고 보여주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 여기 보이잖아요. 매매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때 팔고 딱 15일 15일에서 20일 딱 매매해서 3번 사서 3번 팔고 그리고 한 달 넘게 기다린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이 전에 매매를 했어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에서는 한 달 기다렸겠죠. 한 15일에서 한 달 기다려갖고 이제 진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 이 전부터 매매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겠지.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때 기다리고 딱 맥점 잡아갖고 들어가려고 기다린 거고. 어때요? 딱 단기 바닥 시점에 딱 잡았잖아요. 수급 분석이고 뭐 이렇게 수급 분석 해갖고 확률 높여갖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단기적으로 바닥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5월 18일날 그 자리가 최저점이에요. 18, 19, 20일 뭐 여기 이 자리가 최저점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것들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왜 못하냐고.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이 언제쯤은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때 추천했던 유진기요. 제가 영상 내가 그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 이제 마무리 하면서도 종료하면서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 영상에서 2년 그냥 보유하라고. 그 영상 진짜 봐보세요. 그 10화에서 마지막으로 종목 점검 해드리면서 손실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달인가 3달 운영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지금 한 6,600원 될걸요? 그때 내가 추천했던 자리가 4,500원에서 5,000원.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내가 매매한다 그러고 매매를 하면서 이제 가상으로 매매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4,500원, 5,000원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나머지 1비중은 그냥 보유를 하면서 끌고 왔죠. 지금까지 갖고 왔으면 몇 프로예요? 뭐 4,500원 부근에 샀으면은 한 35%, 40% 될 거, 5,000원 부근에 샀으면 한 30% 났잖아요, 수익. 이게 끝이다? 아니요. 근데 왜 우리는 유진기업을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왜? 안 주니까 이제 자리 끝났어요 이제. 그때 진입 못했으면 이제 이거는 평생 못하는 거야. 왜? 유진기업이 바닥이었던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야지. 지금 유진기업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을 왜 담아요? 이런 거를 추격 매수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LF 이런 것도 3% 수익 보고 2%인가 3%인가 수익 보고 기다리다가 60% 상승해버렸어요. 끝난 거야. 그럼 이건 이제 내게 아닌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닥에서 오래 기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비중을 그렇게 채워갈 수가 있으니까. 비중을 그렇게 채워간 다음에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수익 나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한 번에 비중을 왕창 넣어버리면 만약에 그 구간에서 20%, 10%, 뭐 30% 이렇게 빠져버린다. 추가 매수를 못 하잖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렇게 추세선 대충 그려드렸으니까 이런 추세선 참고하셔서 이거 보면서 대충 이렇게 매매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올라갔다 눌리면 이 추세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뚫고 내려오면 다시 잡고, 이건 이제 저항으로 바뀌겠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뚫고 가면서 추세를 다시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포지션 대응법, 무슨 기법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 커뮤니티 영상을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보면서 공부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심리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도 저번 주에 지금 제가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잡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이 전에 매매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잡았겠죠. 이런 자리에서 잡았겠지.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오는 구간에 수익 챙기고 기다려서 사고. 자, 이때 만약에 샀으면 슈팅 나오는 구간에 수익 챙기고 한 달 기다려갖고 또 이제 진입해서 또 수익 보고 또 한 달 기다리고. 이렇게 항상 투자는 기다림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주는 종근당 홀딩스 8만원 미만 구간에서 지금 72,000원이에요. 지금 구간보다 무슨 뭐 한 10% 올라가 있는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하 구간에서 2% 음봉 이상, 음봉 때마다 저축.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자리가 뭐 72,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2% 이상 음봉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 채워보자. 그리고 어느정도 수익 구간 주면 트레이딩 할 사람은 트레이딩 하고, 트레이딩 그런 거 귀찮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렇게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 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좌 보고도 해야 되고요. 계좌 상담 그 내용까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광고 좀 꼭 좀 봐주세요. 유튜브 수익이 너무 안 들어와. 그래갖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내가 그 수익에 비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광고들은 다 봐주라고. 나한테 돈 받고 있으면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 이런 거 받아먹을 것만 다 받아먹고 나는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거 인간이 아닌, 뭐 인간 새끼 아닌, 그쵸? 스스로 알아야 돼. 남들이 안 보고 있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딴짓거리 할 때 다 똑같아. 그릇이 코알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그릇은 스스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시청은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수익이 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나도 흥도 생기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락하는 중이네.
자, 주가가 딱 빠지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 갖다 내다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받아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왜? 꼭지에 물렸으니까. 개인들은 꼭지에 물려갖고 물 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좋은 자리에 사지 않아요, 개미들은. 항상 꼭지에 산다고. 우리 무료 카페에서 제가 계좌 상담 하는 것만 봐도 알죠? 전부 다 꼭지에 진입하잖아요. 계좌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자리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다 꼭지에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뉴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니까 그래요. 자, 보면 개인이 한 달 동안 6,773 이게 100만 단인가? 얼마 단인가 모르겠네. 100만 단위면 100만, 1000만, 억, 10억. 자, 67억을 뭐 샀고요. 개인이. 외국인이 16억 팔았고. 자, 기관이 56억 팔았어요. 그러면서 합계를 딱 해보니까 5억 3,600만 원이 지금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죠. 그럼 이런 수급들이 개선되는 상황에 그런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진입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은 올라가고 수익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보자. 심리적 분석이 수급 분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명분은 만들어야 돼. 기본적 분석도 이렇게 간단하게는 해줘야 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심리 분석도 수급 분석은 이 정도는 해주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뉴스에서 야 삼성전자 지금 뭐 해갖고 애플이랑 뭐 아마존 어디 다 합한 거보다 돈 많이 벌었대더라. 삼성전자 갖다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미 삼성전자 그 실적은 이미 옛날부터 6개월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올랐어? 2015년도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저기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뭐 올해까지는 이렇게 이어지겠죠. 주가가 지금 240만원인데 400만원 500만원까지 단기간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2년 3년 갖고 가면 이런 종목들은 100% 200% 나와요. 최소 50% 수익은 나온다고. 이제 보자고요. 2년 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수급 분석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자, 심리적인 분석, 이런 기본적인 것들 3개 정도는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료 커뮤니티에서 이제 실제 매매 포지션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종군당 홀딩스로 이미 누적 수익을 18.5% 정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제 일지죠. 이날 이거 다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5월 16일날 1비중 들어가고요. 18일날 2비중 채우고 24일날 처음에 샀던 거 두 번째 샀던 거 팔고 뭐 26일날 이틀 더 있다가 이제 뭐 이거 첫 번째 샀던 거 팔고 그러고 나서 그날 팔자마자 이제 밀렸어요. 밀려갖고 그날 또 샀어. 지금 밀려갖고 지지선에 딱 닿아서 또 샀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한 5일 있다가 또 매도하니까 어때요? 더 갔죠. 더 갔는데 이게 꼭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 아닌데. 저항 때 딱 그려보니까 거기 닿았는데 그럼 일단 매도해놓은 거예요. 매도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자리 또 다른 종목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종목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분석하면서 쳐다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어때요? 이때 매도한 다음에 한 달이 걸렸어요. 지금 자리 오는 데까지. 여기에서 이제 한 달이 더 걸릴지 두 달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거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포지션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다시 진입을 하려고.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거 18.56%, 누적 수익률 1.9%, 8.7%, 7.8% 수익 본 거 이거 다 더하면 18.56%라고.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유료 커뮤니티에서는요
이게 매매를 하는 종목을 한번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선 아래 들어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매수 포지션이다.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다 이런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법 같은 것들도 다 까놨다고. 다 이렇게 매매를 하라고 다 까놨다고. 근데 보면은 무료 카페 같은 데서 계좌 상담 해주는 거 그런 거 보면 기가 안 차, 진짜 기가 차죠, 진짜. 종목들 뭐 보유하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 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은 거야. 매매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죄다 꼭지에다 갖다 물어가지고, 다 박살나 있고.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영상 보고 제가 추천주 드리는 거 보고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자, 그렇게 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전고점이 지금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각도가 어때요? 딱 보니까 상승각도 하락각도 이거 모르겠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하락각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완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슈팅이 나오든가 기간 조정이 좀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하방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하고 하면서 이 밑에서 좀 더 겼다가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눌림목 주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정배열로 돌려놨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지금 자리 부근에서 이제 포지션을 취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지. 항상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썩은 종목을 만약에 추천주로 드린다 그래도요, 그 종목으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매매만 잘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먼저 안 해놓고 이런 걸 먼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이거는 싸지면 싸지고 지금에서 만약 30% 빠졌다 50% 빠졌다 지금 구간에서 돈을 이렇게 벌고 계속 이렇게 벌고 이런 실적이 유지되는데 만약 50%가 빠졌다 그럼 집 팔아서 사야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거 차트 보고 선 그리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 공부하는 건 그 다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게 우선되면 안 돼요. 항상 기업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추세선 이탈시. 자, 추세선을 제가 그려놨죠. 지금 이 구간에 딱 맞고 지금 빨간 게 지금 양봉 하나 딱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수익폭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쌓아가고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줘버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오래 걸린다. 그럼 기다려야지. 투자는 항상 기다리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그려놓은 추세선을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투매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는 그런 신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비중 확대를 하면 되고요. 2% 이상 음봉마다 추가 매수, 그리고 3% 이상 양봉마다 분할 매도. 예를 들어서 3분할, 5분할, 10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분할 비중을 정한다 그러면 그 비중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보자. 그러면 추세고 뭐고 하나도 볼 수가 없이 기본적인 분석만 끝났으면 그냥 음봉 나올 때마다 사고 양봉 나올 때마다 비중 좀씩 줄이고 다시 음봉 나올 때마다 사고 이렇게 해도 수익을 쌓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누적 수익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장기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하는 사람들은 뭐 돈이 작잖아요. 일정금이 모일 때까지 그냥 계속 모으세요. 제가 추천주 드리는 것들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내 자산은 배, 또 그의 배, 또 그의 배의 배 이렇게 복리로 늘어가는 걸 이제 2년, 3년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심리적 분석, 단기 수급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주에 계속 했었죠. 커뮤니티 영상으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걸 보셔야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2달 전 거 단기 수급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5월 7일부터 6월 7일, 오늘 7월 7일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기관이 수급 주체네. 기관이 수급 주체고 수급이 혼조세다. 자, 최근 한 달 수급을 이제 대입을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한 달 수급, 이번 달 수급 보니까 6월 7일부터 7월 7일 오늘까지
기관이 수급 주체하는데 개인 수급 주체로 바뀌었다. 야, 계속 자리 줄 때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닥 구간부터. 자, 처음 차트를 보면 원래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너무 자리가 좋아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간 거고요. 원래는 매매를 이런 구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부터. 이런 구간부터 해서 여기까지 누적 수익을 쌓았으면 한 4, 50% 쌓았을 거 아니에요. 한 6달 동안 한 4, 50% 수익을 쌓았을 거라고, 누적 수익을. 근데 이때부터 포지션을 이렇게 짧게 잡고 가서 한 달, 두 달밖에 매매를 못하니까 어때요? 18%밖에 누적 수익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역배열 구간에서 바닥을 미리 잡아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고 들어간다고. 왜냐면 올라가는 구간에는 이제 팔고 나오면 더 비싸게 사야 돼, 계속. 이게 계속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 비슷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적 수익을 이렇게 쌓았다고도 만약에 주가가 튀어갖고 이게 20만원, 30만원 가버린다. 뭐 15만원 가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매매했던 것만 놔두고 얘 15만원에서 100만원이 갈 거라 그래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못 잡은 종목은 쳐다보진 않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대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배열 굴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는 포지션들이 거의 마지막 포지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천주로 들고 나온 거고요. 제약주들이 지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눌린 종목들이 많아요.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군당 홀딩스가 굉장히 좋으니까 제약주를 이것저것 내가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보지 말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못하겠다, 스스로 못하겠다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잘할 자신이 없다. 그럼 우리 커뮤니티 들어와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매일 전화해서 포지션 주고 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일당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종군당 홀딩스. 자, 성장주 개념이고요. 계좌 자금 10%까지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3분할 매매. 그러니까 한 번에 살 때 뭐 10%를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내려오면 어떻게? 더 살 수가 없잖아요. 봐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한 걸 봐도 처음에 샀죠. 더 내려왔어. 더 좋은 자리가 왔어. 근데 어떻게 돈이 없으면 사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비중을 나눠서 최소한 3분할. 5분할이면 더 좋고 10분할이면 더 줘요. 자금력에 따라서 그렇게 분할을 해서 그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리스크 없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축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종잣돈이 없어.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8만원 아래 구간에 2% 음봉 때마다 그냥 사세요. 그냥 2% 음봉 때마다 그냥 사서 모아서 내가 목표한 금액이 모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하세요.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왜? 매매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2% 음봉 때마다 8만원 종군당 홀딩스 8만원 딱 써서 핸드폰에 딱 저장해놓고 8만원 밑에 구간에 한번 열어봤는데 2% 밑에 있다. 그냥 사는 거야. 오늘 또 2% 음봉이 나왔다. 그냥 사는 거야. 8만원 넘어갔다.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8만원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제 또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축은. 매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축은. 왜냐하면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500만원, 1000만원의 종잣돈도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주식으로 해라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좌자금 10%를 최소 3분할로 책정을 해서 쪼개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 운영을 하든지 매집을 해서 중장기 보유를 하든지 이건 자기 성향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기다림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진입 시점이 안 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럼 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놔. 그래갖고 이 자리쯤 오면은 진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 그 자리 오기 전까지는 절대 사질 않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눌려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면 무조건 쫄딱 망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걸 따라잡으려는 뭔가 그런 심리가 생기고 할 때쯤이면 이미 딴 사람들은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왜?
뉴스가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유료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지금 거의 뭐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인간이 계속 증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덩이가 계속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후대한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또 이제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보면 제약이나 이제 우리가 아프면 약도 사 먹어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데 많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바이오나 제약 이런 쪽은 뭐 몇 년 하고 끝날 그럴 섹터가 아니에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종목은 내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게 하고 ROE가 이제 성장률이라 그랬죠. 보면 영업이익률보다 높아져 있는 구간이 무조건 좋은 거라 그랬어요. 보면 2014년 15년도에는 어때요? 영업이익률보다 ROE가 아래 구간에 있죠. 더 낮잖아, 영업이익률보다 ROE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평가돼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ROE가 올라갔어.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기업가치 시가총액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총이 올라가는 거야. 영업이익률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PBR도 보면 PBR이 1배, 청산가치가 1배면 거의 똔똔이라 그랬죠. 이제 드디어 이제 적정가치를 찾았어요.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종목이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제 가치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버블이 다시 끼든가, 아니면 돈을 계속 많이 버는데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점점 저평가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안 오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매력이 더 커지는 그런 종목이란 소리고. 자, 배당도 그냥 한 2%,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줘요. 가치주는 무조건 배당이 은행금리보다 2배 이상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 볼 수가 있고. 자, 흑자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 있다. 왜 바닥이냐? 이거는 나만의 분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고 이런 것들로 만족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매매해서 이런 거 데이터 몇 개만 정리해놓고 그 돈 받고 팔아도 돈 많이 받고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고마워하라고. 뭐 이것저것 다 베껴가려고 그러지 말고. 자, PBR은 이제 0.9배, 성장성 우수하고 성장주지만 우량한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저축하기에 매우 좋은 종목이다. 저도 요즘 이제 종근당 홀딩스, 이제 종근당 이쪽 섹터, 이제 제약 쪽에서 이 종목은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매매를 하고 할 종목들이라, 약국가도 웬만하면 종근당 거 사먹으려고 비슷한 거 있으면 비타민이고 뭐고, 그러려고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때요?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의 차이야, 그릇의 차이. 내가 무언가 득을 보고 있어. 그럼 돌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 돈만큼 이 기업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농심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라면 여러 가지 있어도 농심 거 사 먹으라고. 라면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한 맛이잖아. 내가 오리온을 좋아한다. 그럼 3분칼에 사 먹으라고. 오리온 주식으로 돈 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다 결합이 되어 있어야 기업이고 또 우리 투자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매년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6월달에 한국전력을 추천주로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어가는데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 우리가 전기세 내서 거기에서 수익 보는, 우리가 전기세를 5만원을 내면 그 5만원의 4%, 5만원의 4%면 얼마야? 2,000원이잖아요. 내가 5만원 내는 거 2,000원은 외국인들한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자산이 증식되면서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주식 투자를 올바로 접근을 해야 경제인식이 그렇게 무장이 돼, 서민들이 경제인식이 무장이 돼야 국가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이제 자주 하고 있어요. 이제 곰곰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자, 기본적인 분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길게 했어요. 하락을 이렇게 길게 하다가 자, 상승 각도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락 완만하게 나오면서 60일 이평선은 21일 이평선이 돌파하고 20일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무료 추천주가 나가야죠. 저번주에 제가 기아차를 무료 추천주로 드렸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대도 않는 소리들 막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자고.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추천했던 종목들이 2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떠들란 말이야. 그냥 자기 생각만 해서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들어대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제 영상 내가 이렇게 시간 써가면서 이거 만들어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준다고 고생 해갖고 이렇게 노력해서 그런 소리나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어차피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무료 카페 만들고 이런 영상 만들고 나한테 뭐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이거 내가 해갖고 뭐 광고 봐달라 그래갖고 광고비 한 달에 들어와봐야 30만원 40만원 들어오는 거 나가서 고기 한번 사 먹으면 없는 거 그런 거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나의 바람직한 이런 데이터들을 장기적으로 쌓아가서 나의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영상도 제작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서 한번 보자고. 내 말이 맞나? 그때 떠들어댄 당신들 말이 맞나? 덧글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약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군당 홀딩스 우리 커뮤니티, 유료 커뮤니티에서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매매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자리가 많이 좋은 자리가 그래도 와 있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 분석.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거 보니까 1분기 실적을 보니까 1분기에도 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네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1분기에 200억. 이거 억 맞지? 아무튼 이렇게 벌었고, 뭐 부채도 되게 없고,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종목이야. 그냥 무조건 담아놓으면 돈이 되는 종목.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 제약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 좀 이제 우량주로 해서 들고 나온 거고요. 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이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영업이익률이 내려놨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늘었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은 줄었어. 그럼 매출은 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전년도보다 매년 확정 수익 보는 거, 내가 순이익 보는 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뭐 인건비라든가 뭐가 이게 껴있는 게 굉장히 판관비든지 뭐가 많이 들어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수익도 순수익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보면 어차피 이제 애들은 안 나.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4차 산업으로.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지 않아요. 그럼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있는 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들한테 돈을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려줄 거 아니에요. 나눠서 물려주고 하면 그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부의 재분배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인구수는 계속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로 봤을 때 지금 인간들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고 인간들이 공급 포화가 되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공급 포화가 되면 자연을 해치고 또 땅덩이가 한정되어